불교 정신치료 강의 4장의 13번째 주제에서 10번째, 11번째 소주제를 요약하겠습니다. 10번째 소주제는 여유로운 마음 갖기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다는 것은 마음에 빈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가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 공간이란 물리적 공간과 심리적 공간 모두를 뜻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유머가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전화 능력이 필요한데 유머가 그중 하나입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운 상황을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살아나가는 것이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교도 전환 능력을 가르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덜 힘든 것으로 바꾸는 방법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이고 그 근본 해결책이 바로 열반입니다. 11번째 소주제는 시야를 넓게 갖기입니다. 대체로 환자들은 시야가 좁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에게만 관심이 가 있거나 손해를 받나 안 받나 혹은 효율성에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이것이 정신 불건강의 한 특징이며 문제의 핵심입니다. 시야가 넓어지면 정신 건강을 회복하여 잘 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가까운 사람만이 내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내게 영향을 줍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지혜가 있습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거나 자기와 무관한 사람은 안 만나려 하고 이것저것에 자꾸 걸리는 게 많습니다. 반면 시야가 넓은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와 관계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에 흥미를 느끼고 누구와도 잘 만나며 아무런 걸림 없이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나도 잘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 나라, 세계가 잘 되어야 한다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시야를 넓혀주는 가장 좋은 수행은 사무량심을 닦는 것입니다. 이럴 때 넓고 큰 마음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네. 네. 얘기가 길었는데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앞에서도 제가 네.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살면서 네. 쉰다고 할 때는 네. 일 다 하고 일 마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아야지 뭐 쉬고 논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 때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가족,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을 만들 때는 미리 심리적, 물리적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감명이 깊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생각을 좀 뒤집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없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겨우 시간이 남으면은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이거 좀 확 쓰려면 결국에 이제 뭘 먹는 거, 특히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술을 마시게 되면 처음엔 좋지만 끝은 꼭 파국이 있어서 야, 다시는 이러지 말자 막 이래서 더 이제 피하게 되는데 요즘엔 그래도 사람들이 노는 거 좀 잘 계획해서 노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문제가 너무 공을 들이셔서 보면은 어디를 놀러 가는 것도 너무 리서치를 많이 하시고 또 놀러 갈 때도 갈 때 또 입는 옷이 다 있더라고요. 옷이 있으면 또 드는 가방이 다 있고 또 그래서 가기 전에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그 과정에서 지쳐갖고 이제 가면은 사실은 지쳐서 더 많이 싸우게 되고 이런 아이러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거에 못 노는 것도 나빴고 술로 노는 것도 나빴고 이렇게 논다고 하면서도 또 고생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자신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박사님이 혹시 강추하는 게 있으신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준비하는 것도 옷도 딱딱 입고 하는 게 요즘 그 사진 찍는 거 하고 한 게 있지 않나 모르겠는데 네, 인스타그램 맞아요, 이런 데 맞아요. 올리는 동영상 올리고 그죠? 그러니까 네.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여주고 막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이 이제 공간이 있어야 뭐 누구를 담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간이 있다는 거는 이제 그 사람하고 마주쳤을 때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죠. 이제 공간이 없으면은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적절하게 못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항상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오면 거기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 사람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여유 말씀하시고 또 여유가 가장 어떤 완전한 형태가 유머예요. 내가 볼 때 유머. 그러니까 유머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머란 건 이제 여유고 여유에서 핀 꽃이라 볼 수 있죠. 유머는. 그래서 내가 그때가 1995년인데 미국의 그 체면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유머의 현장을 목격했어요. 우리 이제 오전에 호텔에서 했거든요, 워크숍을. 오전에 자기 체면 가르치신 분이 셀프 히프노시스를 가르친 분이 이제 있었어요. 이제 그 강의 끝나고 그 호텔 뜰에서 이제 마당에서 이제 그 파티를 하는데, 그러니까 웰컴 리셉션이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종업원들이 와서 그 뭐 테이블 놓고 힘포 덮고 막 하는데 어떤 종업원이 쟁반을 탁 깼어요. 쟁반이 쫙 깨진 거죠. 쟁 하면서 그 파편이 팍 날았죠. 그러니까 우리 나오기 전에 그 자기 체면 가르친 분이 딱 그러더라고. 파티 비겐. 그러니까 파티는 시작됐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약간 좀 난처한 상황일 수 있잖아요. 기분도 그렇고. 근데 그 순간에 전부 다 웃으면서 탁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게 유머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나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가지고 있다 보면 탁 오니까 뭐 꼭 유머로 발전 안 해도 나는 여유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나 대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의견 대립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익도 대립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때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피면 또 유머가 되고 아까 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내가 볼 때는 요즘은 너무 효과 있게, 효능 있게, 효력 있게 살려고 하는 마음, 그것도 좀, 뭐,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 또 그것도, 물론 양면이 있죠, 그거는. 양면이 있는데. 어쨌든 아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내가 느낀 건데. 어쨌든, 그래서 나는 한마디로 좀 여유 있는 마음, 그걸 항상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지 않나. 어떤 그 철학자 한 분도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러더라고. 자기 능력의 70%를 쓰면서 살아야 된다. 대학도 너무 좋은 대학 가지 말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서울대학 들어가서 비실비실 하는 것보다는 70% 쓰고도 좀 잘 갈 수 있는 그 밑에 대학을 가는 게 좋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여유 아니에요. 그죠? 여유인데. 그래서 이제 나는 여유를 가지는 마음, 이게 참 중요하다. 요즘같이 대립되고 의견도 대립되고 이럴 때 여유의 마음, 또 거기서 뭐 이래 유머로서 꽃이 피면 참 좋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뭘 정확하게 보면 이제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에게 시간과 마음의 좀 공간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거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도 몰랐으니까. 근데 잘 보면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고, 그 다음이 일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하는 게 좋아요. 일이 또 나와 가족을 또 지탱하게 해주는 경제적인 것도 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경험도 쌓이고, 또 돈도 더 벌 수 있고, 지위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 가족, 그 다음 일이에요. 그래서 일은 그냥 오늘 회사 가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남으면 또 내일 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고 왜 당신 이거밖에 안 해서, 그게 나의 최선입니다. 하고 기죽지 말고. 이제 그러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나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시간을 뭐 내기 어려우면 마음의 시간이라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나는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되면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다는 건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아무리 좋아해서 결혼하지만. 그럴 때는 자칫하면 이제 어떤 오해나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가 또 보면 회사나 이런 데가 제일 바쁠 때예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그럴 때, 조금 더 우리가
그때 가족에 대한 그 시간과 또 저 물질적인 공간, 마음의 공간 이런 걸 좀 확보하고 내가 볼 때는 가능하면은 퇴근할 때 좀 이래 쉬었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우리는 왜냐면 보통은 그 집이란 거는 쉬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좀 쉬고 싶은데 그쵸. 못 쉬면은 그때 좀 짜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는 그 회사에서나 그다음에 집에 가는 길상에서나 그럴 때 좀 푹 쉬고 이제 또 내가 집으로 가서 집에 맞게 하겠다. 뭐 집에 가서 또 일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마음이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좀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나니까 내가 너무 힘들지 않게 또 내 몸과 마음도 잘 살펴서 우리가 좀 이래 그 힘든 게 있으면 그걸 좀 쉬면은 회복이 되는데 힘든데 밀어붙이면은 그게 나중에 회복이 되게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몸과 마음을 잘 살펴서 무리 안 되게끔 하고 요런 마음으로 그런 걸 참 깨닫기는 그리 쉽지 않아요. 깨닫고 나면 이미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진다면 잘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나잖아요. 그 다음에 가족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와 가족을 또 지탱할 수 있는 게 또 직장이고, 우리 사회고.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맞게 좀 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여유의 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머란 게 뭐 남을 꼭 웃겨서 나는 유머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럼요. 그런 어떤 충돌될 때 거기서 뭔가 이래 잘 여유를 가지는 거. 이런 거.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박사님 이제 정신과 의사시죠. 수행자신데 이제 예. 정신과 의사나 뭐 상담자, 네. 심리치료자, 코치 이런 종교인 등이 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들을 좀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실 잘못하면 소진되기가 되게 쉽죠. 그렇죠. 저희가 훈련을 소진되지 않게 훈련을 받지만 사실은 어려운 환자가 왔다든지 환자가 갑자기 악화되면 굉장히 긴장하고 에너지 많이 쓰기 때문에 소진되기가 쉬운데 그래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특히 이러한 임상가들이 어떤 물리적 공간이나 심리적 공간 또 말씀하신 그 유머를 갖추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이 분야의 사람들을 위해서 추천하고 싶으신 방법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치료자가 좀 편안하고 좀 뭐 에너지가 좀 있어야 환자가 와서 좀 얻어갈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치료자 얼굴 봤을 때 좀 편안하다 네. 해야 좀 뭔가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자는 좀 특별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자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뭐 걱정거리 많고 그런 건 난 좀 곤란하다 봐요. 그래서 이제 그래 되지 않으려면 우선 이 환자를 만나는 것, 또 내담자를 만나는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참 이 치료 관계라는 거는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실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어쩌면 과식이 없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을 갖기도 그리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깊이 있게 만나는 이제 그런 만남을 좀 소중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중히 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치료자도 자꾸 이래 환자를 만나면서 깊어지잖아요. 깊어지니까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한 인간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또 뭔가 잘 안 풀릴 때는 왜 안 풀리는지 보고 또 잘 풀리면 어떻게 해서 잘 풀리냐를 봐서 뭔가를 깨우치 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하는데 그러려면 좀 잘하려는 마음이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보면 뭐 치료를 잘하려 해요. 그렇죠. 그러고 좀 중요한 한다다 보면 탁 집중하는데 그거 나는 그래 된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해요. 내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지혜 이것이 그냥 그 순간에 드러나서 내가 힘을 쓰든 안 쓰든 되기 때문에 우선은 치료 시간에 치료를 잘하려 하고 또 치료 결과란 거는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그 내담자 환자가 만남으로써 자연히 뭐 이래 진전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정확히 보고 거기서 너무 이래 스트레스 안 받고
잘하려 하는 네. 것도 잘하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또 안 됐을 때 내 잘못인가 뭐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누구든지 치료 잘하고 싶죠. 안 그래요? 네. 또 내담자나 환자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네. 그렇지만 지금 두 존재가 만날 때 벌어지는 이런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것이 또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려고자 하는 마음, 또 잘 안 됐을 때 상처받는 거 이런 걸 좀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언제나 이제 경험이 쌓여가고 그래서 어떤 이제 상담 시간을 되게 소중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상담 시간을 소중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을 좀 더 이래 잘 만나기 위해서 만나기 전에 또 그 사람에 대한 걸 이래 정말 잘 만나기 위한 준비도 좀 한다든지 그런 것도 다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나 같은 경우는 더 의미 있는 게 내 나름대로 세운 불교 정신치료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다른 치료와 차이 나든지 안 그러면 그 어쨌든 정신치료를 이렇게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이런 장이 있으니까 너무 고맙죠. 그리고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고맙고 거기에서 무슨 또 부작용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대처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왜 치료 시간에 와서 난데없는 불교 이야기를 하나? 내가 봐서는 그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관심을 보였거나 그래 할 수 있는. 그렇지만 그분으로서는 아직 그걸 잘 못 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이런 것도 나한테는 좋은 경험이 되죠. 그렇지만 그 뒤에 보니까 불교가 정말 자기 문제를 해결하게 해줬고 그때 선생님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경험이 되니까 어째 보면 세상에 태어나서 새로 할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이 있죠. 전부 다. 그런 경험을 같이 나눈다는 거, 그런 나누는 시간이 있다는 거.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사실. 뭐 치료한다는 게 그래 피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냥 내 같은 경우는 하루 이제 상담 끝나고 나면 집에 갈 때 개운해요. 그러니까 뭔가 충만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 때는 힘들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바꾸면은 그리고 사실은 뭐 나중에 이제 그 나이가 더 들고 뭐 90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80, 90대 그 사람들이 뭐 그 노인네 만나줘요. 그렇지만은 경험 있는 치료자 다음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참 소중한 일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어디에 집착하지 않고 본다면 이 상담만이 가진 또 좋은 점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정신이 건강하고 신체가 건강하고 나한테 좋은 일이 벌어지고 또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이 도움받으면 그 사람의 가족이 좋아질 수 있고 또 사회가 좋아질 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 거를 하여튼 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직업의 비밀인 거죠. 상담을 하고 났는데 오히려 굉장히 에너지가 돌고 사실은 풍요로워지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전환 능력에 대한 질문인데요. 전환 능력이랑 좀 비슷한 말이 심리학에서는 이제 대처 기술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문제가 닥쳤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대처 기술을 쓰게 되는데 많은 대처 기술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심리학에서는 크게 나누면 이제 뭐 정서 중심 대처랑 또 이제 뭐 문제 해결 대처라는 게 있어서 뭐 기분 전환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정서 중심이라면 그 문제를 좀 직면해서 해결하는 거는 문제 해결이고 사실 다 섞여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정서 중심만 한다든지 또는 뭐 회피만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많은 대처 기술이 있고 심리학에서 크게 나눠지지만 그 안에 이제 뭐가 이게 회피냐 직면이냐에 따라서 어떤 비율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대처가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흔한 거 중에 돈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사장님한테 이제 임금이 밀려갖고 이제 받아야 되는데 알바생이 너무 고민을 하는 거죠. 뭐냐면 이거 뭐 상급 기관에 신고해버리면은 뭐 되지만 사실 그런다고 해서 빨리 받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무엇보다도 믿든 좋든 뭐 사장님이랑 일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관계가 해치는 게 싫으니까 막 망설이잖아요. 그럴 때 그때도 이제 직면이냐 회피냐 이런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뭐
여자친구는 뭐 남자친구 있을 때 그 이제 애인이 뭐 도박을 해요.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힘들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막 이거 헤어지냐 헤어지려고 그러면은 사랑하고 또 그냥 있자 그러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관계에 문제 있고 그로 인해 내가 또 영향을 받잖아요. 맞아요. 또 이 문제도 그래서 뭐가 회피고 뭐가 직면이냐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든 건 좀 극단적이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처 기술이 있을 때 과연 이게 어떤 게 직면이고 어떤 게 회피냐, 어떤 게 건강한가를 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그거는 이제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회피냐 직면이냐는 네. 그 어쨌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 회피하고 직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어난 일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회피일 수 있고 직면일 수 있어요. 이제 회피로 보는 거는 일어난 일을 좀 안 좋은 일로 보는 거예요. 피하고 싶고 나쁜 일이고. 그러네. 그게 나한테 피곤하고 이제 그런 거로 본다면 회피 쪽으로 갈 수 있고 직면이란 거는 이제 이게 왜 생겼지? 호기심과 이거를 해결하는 에서 뭔가 의미를 느끼고 이거를 해결하면서 내가 좀 더 많은 또 삶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겠다 하고 관심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의논도 하고 뭐 그런 마음으로 임한다면 이건 직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회피는 부정적으로 보고 직면이라는 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이제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그거로 본다면 그게 이제 회피냐 직면이냐를 구분하는 점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회피다 이러면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경험해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와 세상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것을 이제 좋은 어떤 경험, 나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 또 세상을 아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회피가 되면은 그게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직면이 되면 이게 내가 원치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게 일어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거를 잘 보면 그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을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서 삶을 이래 면밀하게 보는 힘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예를 들면 이거하고 비슷하죠. 이제 어떤 애가 수학 문제를 계속 풀었어요. 풀다가 어려운 거 나오니까 어렵다 하고 막 그냥 보기 싫어 하는 거 하고 그러면 그 문제는 못 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참 지금까지는 잘 풀렸는데 잘 안 풀린다. 이거 어떻게 하면 푸나. 또 물어도 보기도 하고 답안지를 보기도 해서 그걸 자기 거로 하면은 실력이 느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행동수정이나 긍정심리학, 뭐 자기가 봤을 때 보면 이거는 문제 해결 전략, 이거는 회피, 뭐 이렇게 쫙 나눠놨는데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자체를 지금 이거를 싫어하느냐, 거부하느냐.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그렇죠. 호기심을 가지고 이건 뭘까 이렇게 간다면 거기서 회피랑 직면이 해결되는. 그렇죠. 회피할 대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래 태어나서부터 살아오면 태어날 때부터 또 다르죠. 살아오면서 세상과 만날 때 뭔가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어찌 보면 모든 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분명하네요. 정해진 게 아니라 보는 그렇죠. 눈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아까 유머가 정말 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경전은 잘 모르지만 이상하게 경전 말씀을 박사님 해주시면 너무 재밌거든요. 막 재밌어갖고 막 혼자 가서 막 웃으면서 막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러고 또 이제 유튜브에는 어떤 유명한 스님도 경전 너무 막 건조하게 얘기하시는데 얘기 들어보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경전인데 이 심오하고 무거운 경전이 재밌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아마 박사님이나 이제 스님이 이 경전의 그 진리, 그 인간의 어떤 본성을 꿰뚫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런 시원함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호기심이 이제 제가 경전 잘 모르니까 혹시 이 경전에서 좀 이렇게 좀 유머가 있는 다른
선지식이나 어떤 경전의 그런 아란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유머라는 게 좀 네. 고통이 있고 그 고통에서 여유를 가지고 뭔가 사람에게 참 뭔가 시원한 뭐를 주는 게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아라한들은 이 고통이 없어요. 오랜 수행을 통해서. 이럴 수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꼼꼼히 뭘 다 봤지만 네, 네. 그 어떤 유머를 가진 그 아라는 예. 없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유머. 통상적으로 말하는 유머가 이런 거 아니에요. 되게 그 곤란한 상황에 부딪혔는데 거기서 뭔가 사람들이 참 웃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링컨이 굉장히 유머가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난한 모양이더라고. 당신은 돌고를 가진 이중인격자다. 뭐 어떤 상황이 했겠죠. 그러니까 그 링컨이 유머가 있었어요. 싹 부드럽게 웃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얼굴이 두 개면 내가 왜 맨날 이 못생긴 얼굴을 이래 들고 다니겠냐, 달고 다니겠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유머라는 게 어찌 보면 좀 들었을 때 기분 나쁜 게 있어야 돼요. 네. 기분 나쁜 게 있으면서 거기서 뭔가 또 이렇게 탁 여유 가지고 이렇게 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란들은 아란이 되려면 탐진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고 엄청난 수행을 통해서 자연처럼 된 존재들이에요. 뭐 바람처럼, 물처럼 뭐 이래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찾기는 어렵고. 그렇네요. 내가 이제 이래 경전을 보면 그나마 좀 인간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안한다라고. 부처님하고 같은 날 태어났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러고 25년간 이제 동생인데 그 시자 생활을 했어요. 그분은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부처님이 좀 돌아가실 뻔하고 아프고 이랬을 때 부처님이 그러시니까 자기 이 다리가 떨리고 막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하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다가 그 지역에 이제 옛날 부처님한테 되게 부처님 뭐 모욕 주려 한 건 아닌데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왕비가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막 부처님과 그 제자들한테 막 그 당시에 최고의 욕이 10가지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얼간이 뭐 그런 거 막 하니까 안 한다가 여기를 떠납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다른 데 가서도 이러면 어떻게 거기도 떠나야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고 극복하자. 하여튼 그런 걸 볼 때 좀 인간적인 모습이 안 한다는 점이 보여요. 근데 이제 유머는 아니지만 좀 이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은 누구냐면 왕기사라고 있어요. 왕기사. 이제 그분이 이제 니까야는 보면 상류타 니까야라고 있어요. 이제 주제별로 이래 엮은 니까야인데 그게 이제 56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왕기사 장로 상류타라고 있어요. 분량이 그래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돼요. 거기에 그 왕기사라는 분이 뭐 유머하고는 약간 다른데 그 시를 굉장히 잘 읊었어요. 시. 그분이 어떻게 부처님 제자가 되냐면은 그분이 하여튼 그 시상에 취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옛날 우리 김삿갓 같았던 것 같아. 그 이제 시를 읊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재주가 하나 있었어요. 이래 그 이제 해골 있잖아요. 두개골. 그걸 손톱으로 톡톡 치면 이 사람이 어디 태어난지 알 수 있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왕기사가 이제 인연이 됐다고 생각하신지 해골을 몇 개 들고 왔어요. 그 중에 아라한 해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톡톡 치가 하는데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이거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래가 출가해가지고 아라한이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세속에서도 시에 능하니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왕기사 장로 상류따를 보면 부처님께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영감을 한번 드러내봐라. 하면 시를 탁 읊어요. 근데 그 광경을 진짜 잘 묘사해요. 내 입장에서는. 그 이제 이 상류따니까의 자자경이라고 있어요. 자자가 뭐냐면 이제 그 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보름날 이제 다 모여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참 놀라운 게 부처님이 제일 먼저 참여해요. 그 이제 500명 비구들이 모인 데서 부처님이 내가 정성을 다해서 청한다. 내가 그동안의 말과 행동으로 허물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 하니까 사리불이 제일이잖아요. 사리불이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허물이 있으면 말씀해준가. 너도 허물이 없다. 당신도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또 그럼 여기 있는 500명이 또 허물이 있나니까 500명도 허물이 없다. 요 500명 중에는 3명을 갖춘 자가 60명이고
산명이 이제 저 뭐냐면 그 숭명동, 천안동, 누진통이에요. 산명을 갖춘 자가 60명. 그 다음에 또 육신통이 있어요. 다 아란들이에요. 육신통을 갖춘 사람이 60명. 양면 해탈자, 그러니까 산매와 지혜로 해탈자가 60명. 나머지가 통찰지로 인한 해탈자 320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어떤 난 굉장히 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그런 걸 딱 하고 나니까 왕기사가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하니까 그럼 영감을 한번 드러내봐라. 해서 내가 이건 좀 외웠어요. 한번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래 딱 생각하셔야 돼요. 그 500명 이래 다 모인 속에서 부처님이란 위대한 인물이 이제 있고, 그걸 또 제자들은 이제 예경하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래요. 이제 몇 구절로 이래 되는데, 오늘은 보름일, 청정 위에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 있도다. 족쇄와 속박을 끊고 근심이 없으니 재생을 잘라버린 선인들이라. 마치 전륜 성왕이 신하들의 애워싸여 큰 바다와 맞닿은 대지를 순시하듯 산명을 구족하고 죽음 제거한 제자들, 전쟁의 승리자요 대상의 우두머리인 위없는 분을 섬기옵니다. 모두가 세존의 아들들, 여기에는 쭉정이란 없습니다. 가래에 쇠살을 부수어버린 태양의 후예께 예배합니다. 그 광경을 그대로. 나는 이제 그 상을 잘 아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계속 나와요. 있으면 그 부처님 옆에 계셨던 것 같아요. 영감이 떠오릅니다 하면 한번 드러내봐라. 그러다가 나중에 부처님 이래 물어봐요. 영감이 떠오른다고 시를 보니까 그 시가 전에 생각해둔 것이냐, 지금 적각적으로 떠오르는가? 적각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럼 또 하나 더 해봐라.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누가 어떤이라는 게 쫙 나와요. 그 중에 영감을 가진 자 중에 가장 어떤은 왕기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머는 뭐 아니지만 그 광경을 그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리불이 또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할 때는 사리불에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드러내봐라. 그 광경을 쫙 묘사해요. 못 갈라나 뭐 꼰단냐 이렇게 착착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인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시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전체가 하나의 표상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 광경, 그 광경이 정말 아무도 말하지 않는 아까 그 자자경 대단한 그 비유들, 또 부처님 이런 게 쫙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아마 지금 읊어주신 걸 들었을 때 그 장면도 떠오르지만 아마 자기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렇죠. 볼 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머는 아니지만 경전에 아니에요. 있는 대단한 그렇죠. 힘을 좀 느꼈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본문에 이제 시야가 넓은 넓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시야가 넓다는 거는 모든 것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이제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인드라망이라는 말은 좀 들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모르는 사람도 듣는 말인데 어쨌든 이 방송 동영상을 이제 듣는 분들이 모든 것이 나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그 설명이 쉽지 않은 이제 내가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조금 이제 물리적인 걸 좀 먼저 이야기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탁 치잖아요. 이렇게 손을 탁 치면 여기 입자들이 쫙 밀려가지고 끝없이 계속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도미노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도미노 지금 이래 탁 쳤을 때 이래 영향받는 걸 도미노로 표시한다면 그게 쫙 해가지고 다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나비 효과 이런 거 있잖아요. 나비 효과라는 게 뭔가 이래 조그만한 것도 영향을 줘서 어떤 게 조건이 다 되면 나비 하나가 엄청난 어떤 자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듯이 그러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어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에
조그마한 변화가 있으면 그게 다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거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심리적인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일어나는 게 있고.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뭐 강력한 왕권이다. 뭐 옛날에 또 뭐 대통령도 강력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가냐에 따라 장관들이 또 영향을 받고 그 장관이 밑에서 끝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것도 지금 떨어지면 자기는 괜찮다 생각하지만 그 떨어진 것이 자기한테 영향이 와요, 사실은. 오듯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이런 측면에도 말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이제 자연 현상 설명하는 거 비슷한 원리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뭘 발표했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이 그 정보를 접함으로 해서 이미 그 사람은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바뀐 상태에서 다른 사람 하면 이것이 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쭈르륵 하면은 아까 이게 쳤을 때나 자연 현상처럼 영향이 알게 모르게 쫙쫙쫙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감지 안 하지만 뭔가가 우리한테 다 연결돼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나는 있다고 봐요. 이건 설명이 좀 쉽잖아요. 근데 설명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말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영향을 계속 주고받으니까. 그렇죠. 이 순간에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원인이 이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 얘기가 이제 본문에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친절이나 어떤 배려의 관점 또는 뭐 하심의 태도 뭐 이런 걸로도 그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모든 것이 다 나와 연결되었다는 주제를 이제 하면서 나왔는데 그런 면에서 이 존자님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두 가지 책에 쓴 사례는 내가 목격한 게 있고 들은 게 있어요. 다 하여튼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 내가 2009년도에 만났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인을 위한 법회에서 내가 진짜 직접 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존자님이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우리한테 이제 법문을 해요. 그럴 때 인도 그 차가 있어요. 그 보면 우유하고 뭐 이런 걸 차에 섞은 게 있거든요. 그걸 가져와요. 이걸 가져오면 하다가도 항상 탁 이래요. 이렇게 탁 하고 그다음 해요. 나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그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 있을 때 그냥 밑에서 차 가져오면 그냥 그어서 중단하고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뭘 안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올 때마다 하시더라고. 법문 있을 때마다 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시는 어떤 겸손함, 하심도 있겠지만, 어제 보면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나는 왕이고, 여는 하고, 연결 안 된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법석 자체가 모든 사람의 어떤 준비와 이런 거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는 법이 이 사람들이 뭐 영향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또 영향 줄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그걸 가지고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무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이제 법문에서 일어나서 왜 내가 뭐 말하면 그렇게 감동을 받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한 말이에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대도시예요. 대도시니까 노숙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노숙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독한 술을 마시고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담배도 몸에 안 좋고 독한 술도 몸에 안 좋으니까 이제 가까이 가서 그 둘 다 몸에 안 좋은데 하나만 좀 할 수 없나 하니까 그 사람이 막 울더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노숙자에 대해서 그렇게 진정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다 쓰레기 보듯이 피해가고 자기한테 혹시 해나기지 뭐 어떻게 하는데 자기한테 다가와서 그런 걸 하니까. 나는 그런 걸 볼 때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그런 사람이
자기하고 무관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연결 속에서 있다고 볼 거예요, 분명히. 그러고 그런 분에게 뭔가 하는 게 또 자기의 할 일이다.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마음에는 어떤 게. 네.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네.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래 서로 따로 네. 떨어지고 저 사람 뭐 형편이 안 좋으니까 저 있고 그보다는 왜 이제 저런 현상이 내가 사는 이 지구에 일어나는 건 다 뭐 의미가 있고 연결이 있고 뭐 그렇게 보지 않나 나는 뭐 그런 생각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연결이 되는데 네. 내가 따로 떨어진 존재로 생각하고 음. 저 사람은 배려한다, 뭐 불쌍하다, 또는 나는 뭐 저 사람보다 높지만은 좀 겸손하다 이런 게 아니라 연결돼 있는 그걸 좀 넘었을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마음도 있고 예.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런 거. 예. 그게 훨씬 더 깊고 더 예. 자연스럽네요. 왜냐하면 그때 정성을 다해요. 그러니까 정성. 그때 달라이라마 존재는 마음이 그게 딱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와우. 네. 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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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번 질문은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의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연결이네요. 네. 그다음에 네. 넓게 봐야지 이제 그런 것도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사무량심 수행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랑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명상을 하면서 그 자비 수행을 하거든요. 예, 하는데 이제 계속 하니까 다들 이제 변화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좀 아이러니한 게 자비 수행을 하는데 어느 날은 자비 수행이 안 되면서 왜 안 되지? 뭐 왜 여태 안 되지? 이러면서 그 순간에 이제 나에 대한 어떤 자비를 잃어버리는 거죠. 넓게 보는 것도 정말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아직 과정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닦아야 된다 이런 뭐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너무 웃긴다. 자비 수행하면서 안 된다고 나를 탓하는 나를 보면. 그래서 이러한 저희 같은 이제 초심자들, 그다음에 사무량심을 닦으려고 이제 마음을 내는 분들한테 조금 어떻게 좀 수행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넓은 시야를 갖고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안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비 수행은 참 좋은 수행이에요. 네. 자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 이래 저 친구로 가득 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좋아요. 자비 수행을 할 때 자비도 뭐 가겠지만 자기 자신이 가장 혜택을 받고 참 좋은 수행인데, 이제 안 될 때는 안 될 만한 또 이유가 있지. 자비 수행을 했던 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동안에 한 거는 그대로 있고, 그렇지만 자비로서 꽉 찬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조건에서 다른 것이 올라온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자비 수행한 것도 잘못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말 수행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때, 그 안 되는 그 속에서 자기를 알면서 거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최고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제일 좋은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뭐가 안 될 때.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자비 수행도 했는데 왜 안 되지? 이거 수행 잘못했나 하고 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비 수행은 그대로 있어요. 자기 속에 시스템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이제 뭔가 다른 상태가 됐거든요. 그때 그걸 잘 보고 거기서 뭔가 작업을 하고 거기를 이제 자기를 잘 알고 거기서 뭔가 내가 좀 나아질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 그런 마음이 된다면 굉장한 어떤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고, 어찌 보면 그 제일 좋은 순간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될 때, 그때 내가 나의 한계를 잘 보고 거기서 정말로 그것이 좀 바뀔 수 있는 뭘 하면은 앞으로 수행은 급진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순간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초심자들은 안 될 때가 되게 많으니까 그때마다 이제 좋은 순간이네요. 순간들인 거죠. 좋은 순간이고 그걸 정말로 확실히 자기 거로 하면 엄청난 변화가 빠른 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물론 뭐 빨리 일어나는 걸 또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쵸.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또 과거생도 있고 해서 자기속에서 그런 게 올라오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정말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들으면서 네. 굉장히 좋은 거구나 네.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자비수행의 마음을 내는 초심자들한테는 예, 예. 이게 정말 귀한 기회라는 바꿀 수 자비수행 있는 진짜 좋은 거예요. 예. 굉장히 좋은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예. 말씀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